소록도 가는 길 1회 1960년대의 중반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도 어느덧 슬그머니 물러서 버린 3월. 그러나 아직도 봄의 문턱에서 추위는 주춤거리며 선뜻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지 찬바람이 매섭다. 순영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언제부터인가 순영은 혼자서 방을 쓰게 되었다. 그것은 자신에게서 일어난 병을 알고 나서 어머니가 조치를 취하신 것임을 순영은 알고 있었다. 동생 순미와 함께 방을 쓰고 있던 것이었는데 자신의 병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나서 순미는 어머니의 방으로 슬그머니 옮겨간 것이다. 순영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여름방학 때까지만 학교에 다니고 말았다. 방학이 끝나고 나서 다시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대문 밖 출입을 거의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순영이다. 이제 순영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이제 집을 나서면 모든 것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순영은 모든 것이 무섭고 두렵다는 생각뿐이다. 세상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순영이다. 이제 겨우 15살 나이의 소녀인 순영이다. 지난 구정에 집안의 친척되는 오빠에게서 이미 모든 자세한 설명과 가는 길이 상세히 적혀있는 것을 받고 몇 날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본들 순영은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곳이다.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가보지 못한 순영으로서는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섭다. 지도책을 펼쳐놓고 종이에 적혀있는 지형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지형의 이름을 머릿속에 입력시키려는 듯 수없이 들여다본다. 순영의 집은 경북 상주에서도 촌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다. 그 마을에서 그래도 제법 행색계나 하는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으나 할아버지가 이제는 연로하시고 기운이 떨어지고부터는 부쩍 사람의 왕래가 끊어지는 한적한 집안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조상 대대로 그 마을에 내려오면서 살아오고 있는 무시하지 못할 집안이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점점 소외당하며 살아오고 있었다. 이제 다시 자신의 병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날이면 온 가족은 고향을 떠나야 할 것이다. 수많은 농토는 기회를 잡았다는 듯 서로 헐값에 빼앗아가려고 혈안들이 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이제 자신만 떠나주면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어차피 집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순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문둥병, 하늘에서 천벌을 받은 병. 소록도로 가는 길만이 자신도 살고 가족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순영이다. 초등학교 졸업반 때부터 몸에 이상이 생긴 순영이다. 그래도 행여나 아니겠지 하면서 피부병이라는 생각을 하며 피부연고제를 사다 바르곤 했다. 설마 자신에게 이런 병이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순영은 그저 지나가는 피부병이려니 하며 아니, 그러기를 간절하게 바랬다.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점점 더 심해지고 뼈 마디마디가 아파오는 심한 통증을 견딜 수 없어 병원을 찾은 것이다. 순영은 벽에 걸려있는 교복을 만져본다. 수없이 만지고 만져보던 교복이다. 겨우 1학년 반년 동안만 입었던 교복이다. 하얀 컬러의 까만 교복이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가. 그 교복을 맞추어 입고 학교를 입학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꿈과 미래가 순영의 마음을 흥분케 했고 기쁨이 되었던가. 순영의 눈에는 두 줄기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순영은 문 앞에 있는 보퉁이를 끌어 잡아당긴다. 엄마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여보내놓은 것이다. 이제 순영이 떠나려 한다는 것을 엄마는 알고 계신 것이다. 순영에게 소록도에 대해서 말을 해준 사람도 집안의 오빠였다. 그 오빠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듬직하고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온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참으로 말 한마디 헛소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듬직한 사람이다. 순영이 자신의 병을 처음으로 말을 한 사람도 그 오빠다. 아버지 한 사람으로도 온 집안 식구들이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집안의 순영이마저 문둥병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가족은 모두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록도.
그곳이 어디이건 반드시 찾아가야만 하는 길이다. 찾아가다 길에서 죽는다 해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에서 죽을 수도 없는 순영의 운명이었다. 순영은 오빠의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본다. 절대로 사람이 많은 낮에는 길을 걷지 말고 차를 탈 생각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걸어서 소록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눈에 뜨이기만 해도 문둥이들은 맞아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오빠가 전해주는 말이었다. 어린아이의 간을 뺏어 먹어야 병이 낫는다는 잘못된 말이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들만 보면 무조건 죽여버려야 한다는 강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걸어서, 그것도 한밤중이나 사람들이 뜸한 시간에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골라서 걸어가야 하는 길. 아직 어린 나이의 순영이다. 세상 바깥 구경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어린 소녀였다. 아무리 지도를 놓고 오빠가 전해준 지형을 찾아보며 보고 또 보지만 그곳이 어딘지 짐작조차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러나 순영은 더 이상 지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곧 농사를 시작할 계절이다. 농사가 시작이 되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나와 있고 분주해질 것이다. 자신의 집 역시 바쁘고 농사일로 해서 드나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 누구의 눈에라도 순영의 병이 발각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이제 집안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것이다. 순영은 오빠가 구해다 준 등산용 가방을 잡아당긴다. 시골에서는 구경할 수도 없는 등산용 가방이다. 이미 그 안에는 순영이 갈아입을 몇 가지 옷과 소지품과 약을 챙겨 넣었다. 가족들의 사진 또한 순영이 빼놓지 않고 넣어두었다.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가족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그립고 보고 싶을 때 사진이나마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볼 생각이다. 순영은 어머니가 방 안으로 밀어 넣어준 보퉁이를 가방에 넣는다.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는 모자를 푹 눌러 쓴다. 벌써 시간은 새벽 3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새벽닭이 울 것이다. 순영은 방 안에 불을 끄고 나서 방문을 연다. 매서운 바람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순영의 온몸을 휘감아 돈다. 순영은 배낭을 마루 끝에 놓고 할아버지가 있는 방 쪽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린다. 할부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몸을 돌려 큰 절을 한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를 보살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프지 마이소. 순영의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 순영은 다시 안방을 향해 몸을 돌린다. 안방 역시 컴컴하다. 어무이, 말없이 떠나는지를 용서하이소. 그라고 오래오래 건강하이소. 언젠가는 꼭 어무이를 찾아 올랍니다. 그때까지 지를 기둘려 주셔야 합니다. 순영은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말없이 흐느낀다. 순영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해서 심하게 들썩인다. 다시는 보지 못할 가족들임은 순영은 이미 알고 있다. 다시 볼 수 없는 가족들이고 다시는 올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순영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제 이 대문을 나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집이다. 어무이, 지는 우얄기라에. 어무이, 지금이라도 엄마가 뛰어나와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주기를 기다린다. 가지 말라고 함께 죽자고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영의 마음이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누렁이조차 그저 순영이를 말없이 바라볼 뿐이다. 순영은 몸을 일으킨다. 설사 엄마가 나와서 잡는다고 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 순영은 배낭을 매려다 배낭 곁에 있는 작은 봉지를 본다. 아마 배낭을 들고 나왔을 때는 미처 보지 못한 것 같다. 분명 엄마가 가다가 먹으라고 주먹밥을 해서 싸주신 것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배낭을 메고는 봉지를 집어든다. 어무이, 가만히 입속으로 다시 엄마를 불러본다. 순영은 대문을 향해서 걸음을 옮긴다. 천근만근이나 되는 듯 발걸음이 무겁다. 대문에 다가서자 다시 뒤를 돌아본다. 집안은 고즈넉하게 무거운 정적에 휩싸인 것 같다. 평소 이때쯤이면 잠에서 깨어 헛기침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방에서조차 한 줄기의 불빛조차 새어나오지도 않고 있었다. 순영은 그렇게 한참을 어둠 속에 묻혀있는 집안을 둘러본다. 아무리 진한 어둠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어도 집안 구석구석을 꿰뚫어보고 있는 순영이다. 순영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대문을 열고 나선다. 갑자기 가슴이 털컥 내려앉으면서 무서움이 밀려온다. 잠시 순영은 비틀거린다. 그러나 순영은 곧 바로 자신을 추스르고 발걸음을 옮긴다. 어둠 속의 순영의 모습은 점차 보이지 않는다. 안방 문이 열리면서 이 여인은 맨발로 뛰어나온다. 아가, 순영아. 이 여인은 순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순영이 떠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이 여인은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보내야 하는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슴 아프게 피눈물을 흘리며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참으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안하게 잠을 푹 자고 내일 떠나도 늦지 않으리라 떠나지 말라고 말리고 싶었다. 이 여인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간다. 이미 순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순영아, 가지 말거라. 이 어미가 니를 보내고 어찌 살겠노? 이 여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울음을 쏟아낸다. 아가, 순영아. 이 여인은 어둠을 뚫고 뛰어나간다. 순영은 발걸음을 멈춘다. 엄마의 피를 토하는 듯한 음성을 들은 것이다. 어무이. 순영은 다시 되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대로 다시 엄마의 품속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싶었다. 순영은 발걸음을 다시 집 쪽으로, 엄마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한 발 옮겨 놓으려다 우뚝 멈춘다. 니 시방 뭐하는 일이고? 할아버지의 서리발처럼 차가운 음성이 어둠을 뚫고 들려온다. 아버님, 우리 순영이 그만 들어가지 못할꼬? 시방 마을 사람보다 깨워서 우세를 당하고 싶나? 권영감은 며느리의 손목을 잡아 끌고 집으로 향한다. 우리 아가, 순영아. 이 여인은 시아버지에게 끌려 들어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순영이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나 권영감은 그런 며느리의 피를 토하는 절규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집 안으로 끌다시피 들어가서는 대문의 빗장을 질러버린다. 빗장을 지르는 소리가 순영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만 같다. 순영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다. 어무이. 이제는 더 이상 엄마를 따라 들어갈 수도 없다는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이곳에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순영은 마음과는 달리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멍해진다. 어무이. 순영은 얼마를 그렇게 엄마만을 애타게 부르다 힘들게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며 힘겹게 마을을 벗어난다. 글 1향 205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